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어제 반등에 이어서 급락하면서 주시장 마감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소위 겁먹고 쫄고 다 팔고 떠나야 하나?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다 팔고 떠나야 하나? 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기 급락의 원인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락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과연 이것이 풀릴 수 있는 문제일까? 라는 부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락의 원인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했죠. 그래서 갑자기 급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위 헤지펀드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연장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흐름은요, 그러한 공격에서 어느 정도 그냥 내버려 두는, 시장에 맡겨두는 흐름처럼 보여졌네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지수는 이렇게 빠졌고요. 그 주변 주인 소부장 종목도 같이 빠지면서 지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만만치 않게, 그리고 최근에는 급락세가 더 깊게 나타났죠. 미국의 테이퍼링 연내 시행 가능성, 이 부분은 계속 회자가 되다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갑자기 장 마감 1시간여 앞두고 지금 급락을 했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왜 그랬느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원래 내년 초쯤에 테이퍼링 시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연내, 즉 올해 12월 혹은 그 이전에도 테이퍼링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 대만에 영향을 주면서 급락을 줬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한 부분, 그 이슈로 급락을 시켰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부터 시작이 됐죠. 물론 주식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 하락의 원인에서 놓고 보면은요, 최근에 흐름이 수급 부분에서 보면은 오늘 외국인 거래소 2,600억, 코스닥 1,500억, 선물은 840억 매도를 했어요. 옵션에서는 거의 포지션이 없었어요. 뭐 옵션만 본다면 오히려 상방 포지션이네요.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 최근의 흐름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11일, 12일, 13일 연일 1조 6천, 1조 8천, 2조 6천 매도를 했다가 제가 여기에서 2조 6천 되는 날, 지난 금요일이죠. 이제 매도의 피크는 지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매도는 지속되는데 그 양이 확연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선물 부분도 그렇습니다. 1조 7천억 매도를 했다가 공격을 한 헤지펀드가 했는데요. 다른 외국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매도량을 줄여 나가는, 이익 실현하는, 매도하는 것을 다시 매수,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다 보니까 이익 실현하는 관점에서의 매수가 보입니다. 옵션에서 놓고 보면은요, 거의 콜옵션과 풋옵션이 별 영향이 없어요. 즉, 옵션 포지션에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헤지펀드의 공격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얘네들이 마무리 지을까? 즉 이익 실현할까?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200 아래에서는 헤지펀드의 이런 파생 부분의 이익 실현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삼성전자 고점 논란이 있지만은요. 삼성전자 D램 반도체 논란 때문이라면 삼성전자의 하락이 SK 하이닉스와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10만원권역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한 번 더 내려왔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럴까?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선물의 매도 우리나라 지수 하락은 역시 삼성전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동된 흐름이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뭐 2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왜 그럴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권역이요. 펀더멘털상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의견이 외국계에서도 좀 나오고 있네요. 물론 목표가를 푹 하향시킨 그 외국계 증권사 거기는요.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하이닉스 가지고. 그런데 걔네들이 맞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업황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가격 반영으로 최근 열흘 동안의 하락, 가격 반영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저평가 영역이 이제 진입됐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예, 일부에서는 3,000명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델타 바이러스 갑자기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이 확진자 수 과연 어디가 피크일까? 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다만 과거와 좀 다르죠. 확진자 수 늘어납니다. 사회 활동이 사람들이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휴가철 여행도 많이 갔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수도권의 활동량, 이동 거리량이 예전에 비해서 더 늘었대요. 심리적으로 깝깝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죠. 학생들 20대 위주로 그리고 30대까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계속 맞고 있잖아요. 이제는 고연령층, 중년층 맞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쪽도 이제 맞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은요, 그 끝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하락은 멈추는 겁니다. 작년 3월 달이 그랬거든요. 1400포인트까지 급락했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이고 미국 뭐 이런 거 보면은 중국에서 밀어서 놓고 보면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점을 다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최근 바이러스 확진자 수 급증, 바로 이러한 부분, 백신을 맞으면은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왜냐면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넣는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는 사회 활동량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풀어줬단 말이죠.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리고 테이퍼링 연내 시행 가능성, 이걸로 인해서 오늘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이 갑자기 급락한 또 원인이 됐었죠. 여기에 생각을 한번 해보죠. 테이퍼링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요, 내년 1월 달에 할까? 2월 달에 할까? 1분기 중에는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연내로 넘어왔다라는 것, 그 부담이거든요. 그건 단기 변동성입니다. 왜냐면, 향후 경기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테이퍼링,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 당연한 수순이에요. 한 달 혹은 두 달 앞으로 왔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회피 현상, 그래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정도 급락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가격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지 않나. 다만 이것이 뉴스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더불어서 여기에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갑자기 11시 지수를 한번 볼게요. 11시부터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했죠. 11시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예고를 했다라는 뉴스요. 즉 대북 문제도 이렇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오늘 한꺼번에 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나타난 현상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돼요. 원달러 환율의 급등입니다. 어제 제가 1180원 이상은 오버슈팅입니다. 70원 위도 오버슈팅인데 80원까지 왔으면 오버슈팅입니다. 그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어제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구두 개입이거든요.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저랑 똑같은 얘기 했더라고요.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입니다. 라는 부분. 물론 테이퍼링이 되고 그러한 부분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요. 코로나 확산세 모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주봉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요. 저항 때 1180원, 90원에서요. 정확하게 더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 80원에서는 90원까지 오버슈팅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꺾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요. 이미 지난주에 피크는 지났어요. 그 이후는 왜 이렇게 떨어져? 투자 심리가 이렇게 대북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코로나도 또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 뭐 계속 얘기 나오고 테이퍼링 또 여기에 또 기름 붓듯이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죠. 거기다가 외국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동시에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 저가 매수의 매수세가 더 부진했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요, 주변 증시에 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증시예요. 오늘 뭐 그닥 원래 뭐 미국 영향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중앙 정부의 정책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헤지펀드에 공격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7월 말에요. 이거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이 반도체 영향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오늘 동시에 우리나라와 같은 맥락의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지 기반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 증시 보시죠. 우리나라 증시. 이 대만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하락세가 위치도 그렇고요.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3100포인트 아래
309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즉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31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저점 형성 가능성, 뭐 내일 미국 증시가 어찌 됐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상승 가능성도 있고요. 상승 출발하면 어느 정도 장 초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 매물 때문에. 하지만 3085에서 3100포인트 이 사이에서는요, 저점 형성 그리고 나서 반등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까? 나 쫄았어. 어떻게? 무서워. 네, 쫄지 마시죠. 제가 보기에는요, 헤지펀드의 공격 이미 시작됐지만 마무리도 됐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오늘의 하락은 왜 그랬느냐?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더군다나 이 나쁜 기관들이 외국인들을 따라서 그래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오늘 보면은 매도세가 크지 않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제일 적어요. 그동안의 매도세에서. 선물도 그동안의 매도세에 비해서 제일 적어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기관이 덩다리우스로 그냥 매도가 나왔거든요. 글쎄요,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3100포인트가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그리고 분석상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1월달 중간값 3100포인트, 그래서 3085포인트 이 사이에서는 저점 형성돼서 세울 반등 가능성을 초점을 두고 전략을 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 제가 보기엔 3200선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미끌어 내렸네요. 이 부분은 북한 뉴스, 그것도 일부 헤지펀드의 장난일 수도 있겠죠. 성킴이 오는 시점, 그리고 러시아의 북핵 관련 정부 관료가 오는 시점에 과연 미사일을 발사할까? 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의도적인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선 용기를 내야 될 시점이 아닐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를 하시고요. 내 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열흘 동안 그렇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앞서 보셨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들 무사했겠습니까? 하지만 내일 저점 혹은 오늘 저점을 찍었을 수도 있고요. 내일 상승 출발, 미국 시장 폭락만 아니면 내일 상승 출발 가능도 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는 보유 혹은 좀 더 용기를 내서 현금이 있다면 3100포인트 아래 수준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종목별로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 그리고 철강주,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종목들 오히려 지금은 용기를 내서 쌀 때 사자. 그리고 단기로라도 반등은 들어온다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내일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요. 쫄지 마! 네, 조금 더 힘을 내보시죠. 오늘 고품격 주식수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증시는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요, 누구나 쫄아요. 그리고 겁이 납니다. 이럴 때 손이 안 나가죠? 하지만 제 오랜 경험상에서 놓고 보면은 남들이 포기를 할 때 힘을 내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딱 맞아떨어지는 위치 3100포인트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요. 그런데 어저께 저점 잡았나? 했는데 한 번 더 떨어진 상황에서의 하락폭의 목표가는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전략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힘내는 상황에서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한테 힘을 주시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파이팅이라든가 힘냅시다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품격 주식 수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